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레보오는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용서하기엔 너무 늦었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들은 전투기의 엄청난 성능을 대서특필하며 놀라움을 표했고,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KF-21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프라보어가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제기를 한 대도 받지 못할 가능성에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인도네시아가 연체금을 끝까지 내지 않으면 6대의 시제기 중 한 대도 주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던 것에 주목하면서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가 서둘러 결단을 내려 KF-21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F-21의 비행을 앞두고 더욱 다급해진 것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시 제1호기의 엔진 가동 시험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분홍빛 화염이 세차게 뿜어져 나왔을 때는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했을 정도입니다. 배기가스의 연료가 추가로 분사돼 최대 출력을 내는 이른바 맥스 애프터버너 불꽃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지상활주 모습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계류장을 한 바퀴 돌아 경납고 앞으로 향한 KF-21의 수직 꼬리 날개에 1호기를 뜻하는 001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인의 자긍심을 일깨웠던 상황입니다. 최초 비행은 빠르면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나 날씨를 고려해 당일에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비행 때는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정도로 날며 30터부터 40분간 사천 상공을 선회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첫 비행에 성공하면 공군과 KAI 소속 조종사 4명이 6대의 시제기를 몰고 앞으로 4년 동안 2200여 회의 테스트 비행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최종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되는 것입니다. KF-21에는 볼트와 너트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만 10만여 개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내구성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먹는 압력을 10만 번이나 반복해 날개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전투기 수명이 30년이지만 75년까지 견디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8년까지는 공대공 무장을 갖춘 40기를 우선 양산하고 2032년까지 공대지 무장 등을 포함한 추가 80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 정도인데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 원 정도가 드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총 8조 8천억 원의 사업비 중 인도네시아 측이 20%를 부담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한 뒤 이후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착수금을 포함해 2,200억 원만을 납부한 채 경제난을 이유로 8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프라보어 국방장관입니다. 프라보어 전만 해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군수 분야에서 상당히 밀접한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T-50 훈련기나 잠수함 등 모두 3조 원에 가까운 수출 성과를 거두며 군사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했었고, 작년 3월 마지막 세번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그 성과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추가 잠수함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프라보어가 국방장관이 된 후 계약금 납입 등 어떤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작년 11월 재협상을 한 바 있는데 분담금 비율을 20%로 유지하되 약 30%는 돈이 아닌 현물로 내는 방안에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천억 원 상당을 천연 자원 등으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프라보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연체금 일부를 해결하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물로는 천연가스, 유연탄, 천연고무 등 천연자원이 유력했지만 프라보어 측이 밀어붙인 것은 파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도 파묘로 제공될 가능성을 대서 특필했고, 이는 전 세계 외신에도 집중 보도되며 화제가 됐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모일 생산량은 전 세계 59% 정도인 4,600만 톤으로 말레이시아 25%, 태국 4%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남아도는 파묘로 전투기 구입 대금을 치르려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후 파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프라보어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한국으로의 파묘 제공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한국에 파묘를 줄 경우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칠까 우려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파묘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2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가 늘어났고 이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는 5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파묘로 인한 흑자는 27억 4천만 달러, 약 3조 6천억 원 나됐던 상황입니다.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도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는 250억 달러, 33조 원 이상입니다. 즉 약속했던 파묘도 주지 않고 33조 원 이상의 흑자를 보면서도 8천억 원을 갚지 않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좀 더 기다려달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난 상태입니다. 올 2월에 프랑스 측으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고 스코르펜 잠수함 2척에 대한 구매 의향 MOU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와 무기를 합쳐 81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 정도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팔 전투기 6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6개월 안에 인도받기로 했으며 현재는 해당 전투기를 담당할 조종사 선발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팔이 KF-21과 마찬가지인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라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황당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미 국무부 쪽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F-15EX 전투기 36대에 대한 인도네시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올 5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미국을 방문해 구매 논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KF-21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한 것은 가짜였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KAI 본사에 자국 기술진과 공군 조종사 39명을 파견해 놓은 상태인데 향후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여기에 투입했던 인력으로 프랑스나 미국 전투기 운용을 맡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의 놀라운 성과가 지속 드러나자 다급해진 쪽은 오히려 인도네시아입니다. 갑자기 KF-21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며 숟가락을 얹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이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을 얻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라며 놀라움을 표했고 39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KF-21은 미국 F-22 랩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중국을 의식하며 꼭 KF-21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수-27이나 F-16으로는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KF-21이 반드시 투입돼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 전투기가 강한 이유로 AESA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고 KF-21에 장착되는 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또한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약 1,400기로. 이런 것들은 4.5세대 KF-21이 뜨는 순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AESA 레이더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중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하다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에서 또 하나 경악한 부분은 한국이 2인승 전투기를 벌써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한군사 전문 블로거는 한국인은 너무 빨라. 제3호기와 4호기가 공개됐고 2인승 모델도 있었다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2인승 설계가 무인기 군집작전을 지휘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연동하는 형태인 MOMT, MOMT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제22 1인승에서 2인승으로 발전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한국의 속도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이 각종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F-35 등 미국 전투기에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수백억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KF-21에는 이런 제약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7.7톤의 무장 능력에 향후 초음속 공대함 순항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라 최근 중국이 진수하고 있는 항공모함에 최대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4.5세대를 넘어 5.5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말을 목표로 스텔스 도료는 물론 내부 무장창을 갖추려 하는 중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알아본 해외 많은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구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경공격기 FA-50 수입을 위한 MOU를 맺기도 했으며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도 비슷한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도 KAI를 방문해 KF-21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세네갈로의 수출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이어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한국. 며칠 전 KF-21의 첫 번째 비행이 성공으로 끝나며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도 청신호가 열렸습니다. 2026년까지 2,000회가량의 추가적인 시험 비행을 통해 엔진의 추력이 실제 비행 환경에서 제대로 나오는지와 각종 전략 무기들과의 호환성 등 다방면에서의 성능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순조롭게 개발이 완료된다면 노후 기종인 F4 팬텀과 F5 제공호를 퇴역시키고 KF-21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현존 최강 성능을 갖춘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과 함께 미들급 전투기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자 국방력 증강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국 국방부 차관은 우리나라 국방부와의 양자회담에서 KF-21 개발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일본과 협력하여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워낙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고 일본과 협력을 주도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에 영국 의회마저 전투기 개발 예산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일본과 협력하기로 예정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영국의 양자 국방회담을 통해 새로운 전투기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가자 인도네시아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이라는 로또를 눈뜨고 영국에게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을 천명한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전투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 예상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개발 협력을 하게 되면 미국의 전투기 핵심 기술을 어부지리로 얻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KF-21 개발이 순탄치 못하던 상황에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뒤통수 치며 이번 투자에서 발을 빼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니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은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했고 KF-21 전투기 개발 성공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보란듯이 성공해버리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2017년부터 5년가량 미납된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니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연구개발진마저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KF-21 사업이 가장 어렵고 위태롭던 시절엔 분담금을 미루면서 언제든지 한국을 손절할 준비를 하더니 개발이 완료되자 웃으면서 한국을 방문해 투자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염치가 없지만 우리나라 연구개발진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KF-21 관련 핵심 기술을 공유해달라며 기존의 계약서를 전부 폐기하고 핵심 기술 이전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부당한 요구에 한국은 단호한 거절을 하는 것은 물론 KF-21 시제기 열람과 제공 거부 등 강경한 조치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예상외로 강력하게 나오자 인도네시아는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다간 현재까지 지불한 분담금 2천억 원을 돌려받고 KF-21 사업에서 완전히 아웃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기업과 자본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중국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인니 고속철도 건설 비용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대중국 협력 메시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지정학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2년 올해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차일피일 공사가 미뤄지는 가운데 중국 개발은행의 대출로 이뤄진 공사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며 최근엔 2조 5천억 원가량의 사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처음 중국이 제시한 사업 비용은 7조 원 수준이었지만 증가를 거듭한 뒤에 현재는 1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부풀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자본에 잠식된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런 인니의 태도는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KF21 사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KF21을 두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불력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KF21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굉장히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초기형 블록에서 생산되는 KF21은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후 업그레이드 블록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5세대 수준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전투기 수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을 본따 만든 복제품 수준으로 기존 러시아 엔진과 비교했을 때 성능과 내구성이 70%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한국산 전투기가 시장에 나오면 문제가 많은 중국제 전투기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론적으로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중국제 무기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기에 중국 입장에서 KF21은 골칫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에서도 한국 KF21의 기술을 탐내며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거나 공유받으면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KF21의 핵심 기술과 정보가 언제든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분담금 8천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공유해달라며 전투기 조종사와 연구개발 엔지니어 등 40명가량을 한국에 파견해 KF21의 핵심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기존 계약서에 적혀진 것 이외에 새로운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고 통보하며 계약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제기 제공과 열람도 제한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수 2억 7천만 명으로 전 세계 4위 수준인 인니는 최근 들어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분담금 낼 돈도 없다더니 미국의 F-15EX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엔진과 통신 장비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파를 구매하면서도 일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해 궁극적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개발하려 하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투기를 수출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AESA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물거품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온 이유가 있지만 최근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영국과 폴란드에서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1대당 생산 단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KF21을 200대 가량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에 참여시키고 KF21을 추가로 도입시키게 된다면 한 대당 생산 단가가 20%에서 3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기술 개발 등 실질적인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일단 사업에 참가시켜 KF21을 수출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한 대당 인도 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첫 번째 개발한 전투기라는 이유로 글로벌 수출이 험난할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처럼 세계 인구 4위의 국가가 한국산 KF21을 도입한다면 세계적인 홍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영국이 한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KF21 개발 협력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물론
최근 흑표 1000대와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방산물자를 수십조 원 수입하는 폴란드마저 한국의 KF-21을 눈독 들이고 있어. 굳이 인도네시아의 부당한 조건을 들어주면서까지 전투기 개발 협력국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 수출 글로벌 3위 국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에게 물량을 공급해주겠다며 공동개발 관계를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K2 흑표나 K9 자주포 FA50 등 명품 국산 무기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지자 장비를 생산해 납품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과거보다 2배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세계 각국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예정된 기간 내로 전투기를 받고 싶다면 한가롭게 재계약이나 요청할 때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의 연구개발진들은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 2천억 원을 돌려주고 KF-21 프로젝트는 한국이 단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학기술은 물론 국방기술이 부족해 지금까지 프로젝트에서 아무런 기술적 도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2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로 KF-21의 전체 사업 비용이 8조 원가량 된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2.5% 수준의 비용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즉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무리하게 기술 공유와 같은 숟가락 얹는 요구를 한다면 2천억 원은 다시 돌려주고 한국의 독자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8천억 원과 이자 2천억 원에 대해서 일부는 식용파묘와 같은 현물로 납부하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계약한 미국의 F-15EX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두 건을 합해 2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지만 한국에겐 수천억 원이 아까워 식용파묘로 지급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까지 하면서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상황에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